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분들과 지금 붉은 실로 연결된 인연, 상대 쪽 마음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재회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든 아직 썸처럼 애매한 관계든 공통적으로 먼저 보이는 건요. 상대가 1번 분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볍게 툭 닿았다가 사라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정표가 맨 앞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는 분명히 남겨진 마음, 다시 꺼내보는 기억, 쉽게 버리지 못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상대도 1번 분들을 생각할 때 그냥 그랬던 사람 하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한 번 더 떠올리고 다른 사람을 보다가도 비교하게 되고 어떤 날에는 아무 이유 없이 1번 분들 이름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은 1번 분들에게 마음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쪽입니다. 옆에 밀회가 같이 있잖아요. 이건 두 분 사이에 드러내놓고 다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었다는 쪽으로 읽힙니다. 서로 좋아하는 걸 알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지 않았거나 주변 상황 때문에 조심했거나 이미 헤어진 뒤에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끊지 못한 연결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번 분들이 '나 혼자만 이렇게 의미 두는 건가?' 하고 생각하셨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대 쪽에도 분명히 남은 결이 있어요. 다만 이 사람이 그 마음을 쉽게 펼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은 느리고 보고 싶은데 자존심은 세고 다가가고 싶은데 거절당할까 봐 미리 멈추는 사람으로 보여요.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상대가 완전히 편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연락도 없고 티도 안 내고 어쩌면 본인 삶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카드 흐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표와 밀회가 같이 나오면 겉으로는 끝난 관계처럼 보여도 마음 안에서는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가 남습니다. 상대도 1번 분들과 있었던 순간을 떠올려요. 좋았던 장면도 있고 서운했던 장면도 있고 미안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같이 합니다. 마음은 남았는데 확신이 느린 거예요. 썸이거나 아직 시작 전인 분들은요. 상대가 1번 분들을 꽤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호감이 생긴다고 바로 밀고 들어오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연 날리기가 보이거든요. 멀리서 신호를 보내고 반응을 살피고 상대가 받아줄 만한 바람인지 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번 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연락은 하는데 진도는 느리고 관심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말은 안 하고 다가오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한 발 물러나는 느낌. 그게 상대 마음이 비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아직 줄의 세기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요. 너무 당기면 끊어질까 봐 겁내고 너무 놓으면 놓칠까 봐 또 불안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녀 귀신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1번 분들 마음에도 외로움이 있고 상대 마음에도 묘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혼자 남겨졌다고 느낀 시간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재회라면 1번 분들이 버려진 느낌, 설명 없이 남겨진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고요. 썸이라면 혼자만 진심이 커지는 것 같아서 속상했을 수 있습니다. 상대도 아주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다가가지 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책임지는 말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들께는 이 관계가 더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왜 저렇게 굴지? 이 질문이 계속 남는 거죠. 상대가 1번 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도 보겠습니다. 상대는 1번 분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정이 많아 보여도 마음을 접기로 하면 꽤 단단하게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자신만만해 보일 때도 속으로는 불안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직 나를 생각할까? 아니면 정말 끝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회 쪽은 상대가 1번 분들의 침묵을 마음 정리로 오해했을 수 있어요. 1번 분들은 참고 있었을 뿐인데 상대는 이제 나한테 미련 없나 보다 하고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고 싶어도 자기가 초라해질까봐 멈추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상대가 1번 분들을 싫어서 멈춘 흐름은 약합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의 카드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은 있는데 자존심과 두려움이 같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번 분들을 떠올리면 그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다시 다가갔다가 거절당할까 봐 무섭기도 합니다. 밤길 나그네가 뒤쪽에 보이잖아요. 이건 상대도 혼자 마음을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밤길이 밝지 않습니다. 확신이 부족하고 용기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1번 분들이 보기에는 답답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1번 분들은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냐? 이 부분은 가볍지 않습니다. 엽전 2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건 상대에게 1번 분들이 외로움을 덜어주는 사람, 마음이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 있다는 쪽입니다. 꼭 현실적으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어도 연락이 끊겼어도 이상하게 생각하면 마음이 풀리는 사람,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 그런 존재로 1번 분들이 남아 있어요. 상대에게 1번 분들은 그냥 예쁘고 괜찮은 사람을 넘어서 자기 마음 한쪽을 알아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못 잊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쪽이에요. 다만 이 사람이 성숙하게 표현을 잘하느냐, 그건 또 별개입니다. 마음이 크다고 해서 행동이 항상 예쁜 건 아니거든요. 상대는 1번 분들을 생각하면서도 자기 방식대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연락하고 싶으면 본인 타이밍을 기다리고 미안하면 솔직히 사과하기보다 괜히 다른 말로 돌릴 수 있고 보고 싶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들이 좋아하면 이렇게까지 사람을 헷갈리게 하나 하고 느끼셨다면 그 마음도 이해됩니다. 이 사람은 좋아해도 조금 어설픕니다. 마음보다 행동이 늦고 감정보다 자존심이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이 관계의 앞으로 흐름을 보면요. 완전히 닫힌 문은 아닙니다. 연날리기가 있기 때문에 소식이 닿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락일 수도 있고 공통 지인을 통한 근황일 수도 있고 상대가 1번 분들 SNS나 주변 흐름을 보며 반응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6월 안에는 1번 분들이 아직 끝난 건 아니었나? 하고 느낄 만한 작은 신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큰 고백처럼 한 번에 확 열리는 느낌보다는 조심스럽게 줄을 당겨보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먼저 말을 걸더라도 처음부터 깊은 얘기를 꺼내기보다는 안부나 가벼운 반응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때 1번 분들이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신호 하나에 마음을 전부 열어버리면 안 됩니다. 상대가 연락했다고 해서 바로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상대가 반응했다고 해서 곧바로 진심을 다 책임질 준비가 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정화수기도가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번 분들은 먼저 마음의 물을 맑게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을 다시 원하는 건지, 그때 못 받은 사과를 원하는 건지, 내가 버려졌다는 느낌을 회복하고 싶은 건지 구분하셔야 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상대가 작은 다정함만 보여도 다시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관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1번 분들 마음이 먼저 지쳐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특히 과거 문제를 그냥 덮고 가면 안 됩니다.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예전 방식 그대로는 위험합니다. 이 사람은 1번 분들을 그리워할 수 있고 다시 보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멀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서로 상처받았는지 그 부분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같은 장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1번 분들이 또 기다리고 상대는 또 애매하게 굴고 1번 분들이 서운함을 참다가 결국 크게 터지는 흐름. 이건 피하셔야 합니다. 다시 만난다면 반가움보다 기준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잘해보려면 이 부분은 달라져야 한다는 말을 차분하게 하셔야 해요. 썸이신 분들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호감이 없어서 느린 게 아니라 확실한 관계로 넘어가는 순간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1번 분들이 무한정 기다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당한 시간까지는 지켜보되 계속 애매하게만 군다면 1번 분들도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상대가 마음은 있어 보여도 행동이 없으면 결국 1번 분들만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6월에는 상대의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을 보세요. 연락의 꾸준함, 약속을 지키는지, 1번 분들을 존중하는지, 불편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피하지 않는지,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뉴페를 기다리시는 분들은요,
엽전 2번 카드가 있어서 주변을 통한 새 연결도 가능해 보입니다. 완전히 낯선 곳에서 갑자기 운명처럼 나타난다기보다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의 소개, 지인의 모임, 가볍게 이어진 대화 속에서 편안한 인연이 들어오는 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번 분들 마음 안에 아직 정표가 너무 선명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름이 너무 크게 앉아 있으면 새 사람이 들어와도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새 사람이 괜찮은 말을 해도 예전 사람 같지 않아서 아쉽고 다정하게 다가와도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 싶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새 인연을 원하신다면 먼저 마음 안에 빈자리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칠성신이 마지막에 있다는 건 1번 분들의 인연 흐름이 단순히 이번 달 연락 오냐 안 오냐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1번 분들의 연애 패턴을 바꾸는 흐름입니다. 왜 나는 늘 기다리는 쪽이 되는지, 왜 상대가 애매하게 굴어도 마음을 쉽게 못 접는지, 왜 돌아올 것 같은 사람에게 약해지는지,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걸 자책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편이 되어 물어보셔야 해요. 나는 어떤 사랑에서 편안한 사람인지, 어떤 표현을 받아야 안정되는지, 어떤 관계는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은지요. 이걸 알아야 붉은 실도 제대로 보입니다. 1번 분들께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면요. 먼저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종이에 적어 보세요. 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에서 꺼내보라는 뜻입니다. 보고 싶다, 서운했다, 아직 모르겠다, 다시 얘기해보고 싶다, 뭐든 괜찮습니다. 감정은 안에서만 돌면 더 커지고 더 흐려집니다. 밖으로 꺼내야 내가 뭘 원하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연락을 하고 싶다면 밤에는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에는 그리움이 커지고 판단이 약해져요. 낮에 다시 봤을 때도 보내고 싶다면 그때 짧고 가볍게 여세요. 긴 감정문보다 부담 없는 안부가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가 다시 움직인다면 1번 분들이 꼭 지켜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반가운 마음은 숨기지 않아도 되지만 예전처럼 다 받아주지는 마세요. 상대가 애매하게 오면 1번 분들도 천천히 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진지하게 다가오면 그때 1번 분들도 진지하게 말하면 됩니다. 먼저 모든 마음을 내놓고 상대 반응만 기다리면 다시 외로워질 수 있어요. 사랑은 혼자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확인하고 서로 조심하고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번 분들의 6월 붉은 실은 아직 끊겼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정표처럼 남은 마음이 있고 밀회처럼 숨겨진 감정이 있고 연 날리기처럼 소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녀 귀신처럼 외로웠던 시간이 있었지만 정화수기도처럼 마음을 맑히면 다시 보이는 답이 있습니다. 밤길 나그네처럼 상대도 혼자 헤매는 부분이 있고 엽전 2번 카드처럼 1번 분들을 동반자처럼 느끼는 마음도 있습니다. 마지막 칠성신은 이 인연을 급하게 몰아가지 말고 큰 흐름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상대 마음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정리와 용기가 부족합니다. 1번 분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부족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느리고 상황이 조심스럽고 서로의 마음이 덜 정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6월에는 마음을 낮추지 마세요. 다정하게 보되 현실적으로 보시고 기다리더라도 나를 잃지 않는 방식으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붉은 실이 다시 이어지든 새 사람에게로 이어지든 가장 중요한 건 1번 분들이 더 이상 혼자 아픈 사랑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보내주세요. 1번 분들의 붉은 실이 상처로 묶이는 끈이 아니라 서로를 편안하게 알아보는 인연길로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번 분들과 6월에 연결된 붉은 실 인연 상대 쪽 마음부터 볼게요. 2번 분들 카드는요, 분위기가 아주 죽어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누군가가 2번 분들을 보면서 한 번 더 눈길을 주는 흐름이 있습니다. 맨 앞에 그네 타기가 나왔거든요. 이건 마음이 살짝 떠오르는 느낌이에요. 막 무겁게 눌러 앉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저 사람 괜찮은데? 말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뉴페 기다리시는 분들은 너무 닫혀있는 운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번 분들을 좋게 보고 있거나 앞으로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옆에 선녀도 같이 나왔죠. 이게 참 예쁩니다. 상대가 이번 분들을 볼 때 매력적으로 봐요. 꼭 외모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분위기, 말투, 웃는 얼굴, 사람을 대하는 결,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 분들이 일부러 뭘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썸이 있으신 분들은요, 상대가 아무 생각 없이 대하는 건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관심은 있어요. 다만 이 관심이 아직 깊은 약속이나 확실한 고백까지 간 상태는 아니고요. 호감의 입구, 설렘의 초입,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막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관계가 재미는 있는데 아직은 자리가 좀 가볍습니다. 주막이라는 건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말도 많고 분위기도 편한데 누가 오래 머물지까지는 더 봐야 하는 자리잖아요. 이번 분들도 혹시 그런 느낌 받으셨을 수 있어요. 연락하면 즐겁고 만나면 분위기도 괜찮고 분명히 호감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우리 관계가 뭐지? 하고 물어보면 애매한 거요. 상대가 이번 분들을 싫어해서 애매한 게 아니라 아직 이 마음을 어디까지 가져갈지 본인도 보고 있는 중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널뛰기가 보입니다. 여기서 이번 분들 마음도 같이 보여요. 이번 분들은 사랑을 하고 싶으면서도 너무 가벼운 사람은 싫으시죠. 설레고 싶지만 아무나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누군가 다가오면 기분은 좋은데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 맞나? 또 나만 진심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상대가 보기에도 이번 분들은 매력적인데 쉽게 잡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가까운 것 같다가도 선이 있고 웃어주는 것 같다가도 마음을 다 보여주지는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번 분들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요. 썸이신 분들은요, 상대가 이번 분들에게 호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밀고 들어오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네의 타기처럼 마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주막처럼 편하게 대화는 하는데 관계를 딱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이 답답하실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말을 안 하지?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 자주 하셨다면 그 흐름이 카드에 그대로 보여요. 상대는 관심이 있지만 아직은 분위기 확인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이번 분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이 관계가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그걸 살피는 느낌이 있어요.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게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가 이번 분들과의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네 타기는 예전의 즐거움처럼 보이고 선녀는 그때 상대가 이번 분들에게 느꼈던 매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막과 널뛰기가 같이 있으니 두 분 관계가 아주 안정적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좋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마음이 흔들릴 때는 서로를 꽤 불안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다정했다가 어떤 날은 말도 안 통하고 서로 자존심 세우다가 괜히 멀어진 장면도 보여요. 상대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리움은 있는데 다시 만나면 또 흔들릴까 봐 걱정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렇다고 상대가 이번 분들을 완전히 잊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좋은 장면은 남아 있어요. 이번 분들 특유의 매력, 같이 있을 때의 즐거움, 편하게 웃었던 순간 같은 것들을 상대가 떠올립니다. 다만 재회 연락이 온다면 처음부터 무겁고 진지한 말로 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잘 지내? 에이, 정도의 가벼운 말, 장난처럼 던지는 말, 예전 분위기를 살짝 떠보는 말로 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번 분들은 그걸 보고 뭐야, 왜 이렇게 가볍게 굴어? 하고 서운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무거운 말을 바로 꺼내기 전에 이번 분들이 아직 받아줄 수 있는지 먼저 보고 싶은 쪽으로 읽힙니다. 상대가 이번 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도 볼게요. 상대 눈에 이번 분들은 밝고 매력적입니다. 선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좀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도 봅니다. 널뛰기가 있으니 상대 입장에서는 이번 분들이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고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다가도 갑자기 선이 느껴질 수 있어요. 물론 이번 분들이 일부러 밀당을 한다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는 조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는 그걸 보고 내가 더 다가가도 되나? 괜히 부담스럽게 보이면 싫어하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분들은 상대에게 어떤 존재냐? 저는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말이 먼저 떠올라요. 같이 있으면 분위기가 밝아지고 대화가 너무 무겁게만 흐르지 않고 마음이 살짝 들뜨는 사람. 상대에게 이번 분들이 그런 존재로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쉽게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해요. 예쁘고 끌리는데 완전히 내 사람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사람. 그래서 상대는 이번 분들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 하면서도 괜히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면 약해질까봐 조절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는 가볍게 사람 대하는 스타일이라도 이번 분들 앞에서는 은근히 눈치를 볼 수 있어요. 뒤쪽으로 넘어가면 모내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언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뀌어요. 이번 분들 인연은 빨리 결론 내려고 하면 오히려 꼬일 수 있습니다. 모내기처럼 심고 물 주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썸이든 뉴페든 재회든 6월에 갑자기 우리 오늘부터 확실히 하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상대가 살짝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애매하게 두라는 뜻은 아니고요. 관계가 자라는 시간을 보라는 뜻이에요. 말보다 반복을 보세요. 연락이 꾸준한지, 약속을 지키는지, 이번 분들을 편한 사람으로만 대하는지, 아니면 존중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탑돌이도 같이 보이죠. 이건 혼자 방 안에서 기다리는 인연이라기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나는 인연입니다. 뉴페를 원하시는 분들은 특히 밖으로 조금 나가셔야 해요. 거창한 소개팅이 아니어도 됩니다. 친구와의 약속, 지인 모임, 취미나 일 때문에 생기는 자리, 이런 데서 인연의 기미가 있어요. 한 번에 확 불붙는 만남보다는 몇 번 보고 또 마주치고 대화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쪽입니다. 이번 분들이 6월에 집에만 계시면 이 흐름을 놓칠 수 있어요. 사람 있는 자리, 말이 오가는 자리, 그런 곳에 붉은 실이 살짝 걸립니다. 결실 쪽에는 혼례가 나왔습니다. 이건 가볍게만 볼 카드는 아니죠. 시작은 설렘이고 분위기는 편할 수 있는데 방향을 잘 잡으면 관계가 진지해질 수 있습니다. 꼭 바로 결혼한다는 식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요. 우리 제대로 만나볼까? 이 관계를 조금 더 분명히 해볼까? 하는 흐름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특히 썸이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가 생각보다 진지하게 바뀔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다가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번 분들을 생활 안에 두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반이 가볍다고 해서 바로 마음이 얕다고 판단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혼례가 나오면 기준도 같이 필요합니다. 진지한 관계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건 반대로 현실을 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연락 스타일이 나와 맞는지,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힘든 이야기를 피하지 않는지 보셔야 합니다. 설렘은 그네 타기처럼 오르내릴 수 있지만 오래가는 관계는 모내기처럼 꾸준해야 하거든요. 말은 예쁜데 행동이 들쭉날쭉하다면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말은 서툴러도 꾸준히 시간을 내고 이번 분들을 배려한다면 기회를 줘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팔선녀가 있습니다. 이건 이번 분들의 매력이 살아나는 흐름이에요. 6월에는 본인을 너무 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조금 더 믿으셔도 됩니다. 이번 분들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과하게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매력이 나오는 분들로 읽혀요. 다만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매력이 밖으로 잘 안 나갑니다. 또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올라오는 건 이해되지만 시작부터 너무 방어적으로 굴면 괜찮은 사람도 다가오기가 어려워요. 조금만 여유 있게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상대의 속마음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보면요. 상대는 이번 분들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썸이나 뉴페라면 관심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고요. 재회라면 좋았던 기억과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처음부터 모든 걸 딱 정리해서 말해주는 타입은 아니에요. 분위기를 보고, 반응을 보고, 관계의 가능성을 살피면서 천천히 다가오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이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6월에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행동의 반복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분들이 하셔야 할 것도 분명해요. 일단 사람 만나는 자리를 하나는 열어두세요. 그리고 외모나 분위기를 조금만 정돈해 보세요.
거창하게 바꾸라는 뜻은 아니고 내가 나를 봤을 때 괜찮다 싶은 상태를 만들어 두라는 말이에요. 옷 하나, 머리 스타일, 프로필 사진, 말투의 여유, 이런 작은 것들이 생각보다 인연운을 살립니다. 팔선녀가 마지막에 있으니 이번 분들이 스스로를 괜찮게 느낄수록 상대도 그 매력을 더 잘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매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먼저 주지는 마세요. 연락 한 번 왔다고 바로 마음을 다 열지 마시고요. 대신 꾸준히 오는 사람은 너무 빨리 밀어내지 마세요. 이번 분들은 마음을 지키려다가 좋은 사람까지 멀리할 수 있는 흐름도 있어요. 그래서 6월에는 딱 중간이 좋습니다. 너무 조급하지도 않게, 너무 차갑지도 않게. 다정하게 보되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분들의 6월 붉은실은 새 인연 쪽으로도 열려 있고, 썸이 천천히 진전될 가능성도 있고, 재회라면 가벼운 소통부터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네 타기처럼 설렘이 흔들리고, 선녀처럼 매력이 살아나고, 주막처럼 대화와 만남이 생깁니다. 널뛰기처럼 마음이 오르내릴 수는 있지만, 모내기처럼 천천히 심으면 관계가 자랄 수 있어요. 탑돌이처럼 반복되는 접점이 중요하고, 홀례처럼 진지한 방향도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팔선녀는 이번 분들 자체의 매력을 믿으라고 말해주는 것 같네요. 이번 분들 6월에는 사랑을 너무 어렵게만 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가볍게 아무나 드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즐거운 사람인지도 보시고 동시에 나를 꾸준히 대하는 사람인지도 보세요. 설렘은 좋은데 나를 계속 불안하게만 만드는 관계라면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행동이 이어지는 사람이라면 기회를 줘도 괜찮고요. 이번 분들의 붉은 실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실처럼 보입니다. 서두르면 엉킬 수 있지만 천천히 잡고 가면 꽤 예쁜 방향으로 묶일 수 있어요.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보내주세요. 이번 분들의 6월 인연길이 가벼운 설렘에서 멈추지 않고 서로를 편안하게 알아가는 따뜻한 관계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번 분들과 6월의 붉은 실로 연결된 인연 상대 쪽 마음부터 볼게요. 3번 분들 카드는요. 시작부터 조금 애매합니다. 마음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상대가 아주 선명하게 다가오는 흐름도 아니에요. 맨 앞에 짝사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는 한쪽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거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바라보는 기운이 있습니다. 3번 분들이든 상대든 누군가는 계속 신호를 읽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그냥 친절한 건가? 나 혼자 의미를 두는 건가? 이런 질문이 자꾸 생기는 관계로 보입니다. 그런데 옆에 귀부인이 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3번 분들 리딩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속마음이 더 복잡합니다. 상대가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안쪽에는 신경 쓰는 마음이 있고 3번 분들도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상대 반응을 꽤 많이 보고 계셨을 수 있어요. 귀부인은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숨는 느낌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숨는 게 아니라 들키기 싫어서 숨는 쪽에 가까워요. 좋아하는 티를 내면 내가 불리해질까봐 괜히 먼저 마음을 보였다가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도깨비가 나왔죠. 그래서 3번 분들 인연은 예측이 조금 어렵습니다. 상대가 오늘은 다정했다가 내일은 딴 사람 같고 연락이 잘 되다가 갑자기 뜸해지고 분위기가 좋았다가도 이상하게 흐려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3번 분들 마음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듭니다. 분명히 나한테 호감 있는 것 같았는데 하다가도 아닌가? 내가 착각했나? 하고 다시 접게 되는 거죠. 도깨비가 있으면 상대가 일부러 장난치거나 마음을 숨기는 느낌도 있고 상황 자체가 변수가 많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한 번의 말이나 한 번의 행동만 보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숨은 원인 쪽에는 엽전 3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말조심이 필요해 보여요. 두 분 사이에 주변 사람의 말, 소문, 눈치 혹은 누군가의 은근한 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제3의 이성이 있다는 뜻으로만 보지는 않겠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모임 사람일 수도 있고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3번분 이야기를 흘렸거나 반대로 3번분 쪽 이야기가 상대에게 전해졌을 수도 있어요. 엽전 3번 카드는 속닥거리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둘만의 감정보다 주변 공기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그게 상대 행동을 흔들 수 있어요. 썸이신 분들은 상대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호감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눈치를 봅니다. 3번 분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주변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이 관계가 괜히 복잡해지는 건 아닌지 살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웃고 장난치면서도 결정적인 말은 안 할 수 있습니다. 3번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답답하죠. 좋으면 좋다고 하면 되지, 왜 저렇게 돌려 말하지? 싶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마음을 바로 드러내기보다 상황을 먼저 확인하려는 타입으로 보여요. 특히 주변 시선이나 체면을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요, 이 관계에 아직 풀리지 않은 오해가 있습니다. 짝사랑과 귀부인이 같이 있고 엽전 3번 카드까지 있으니 서로의 진심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던 느낌이 강해요. 한쪽은 상대가 나를 별로 안 좋아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다른 한쪽은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한다 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변 말이나 상황이 끼어들면서 오해가 더 커졌을 수 있어요. 상대는 3번 분들을 완전히 잊었다기보다는 아직도 마음 한쪽에서 의식합니다. 다만 다시 다가가면 또 복잡해질까봐 혹은 자기 마음이 들킬까봐 망설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뉴페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보셔야 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지만 처음부터 선명하고 안정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묘하게 끌리는데 헷갈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매력은 있는데 속을 알기 어렵고 대화는 되는데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고 주변에서 이 사람에 대해 여러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은 6월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더라도 처음 느낌만 보고 확 빠지기보다는 천천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말이 너무 능숙하거나 분위기를 잘 흔드는 사람은 조금 더 지켜보세요. 도깨비가 있어서 처음 매력과 실제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3번 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도 보겠습니다. 상대는 3번 분들이 자신에게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신은 못해요. 3번 분들이 때로는 관심 있는 듯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차분하게 선을 긋거나 반응을 아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3번 분들을 읽습니다. 이건 3번 분들만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도 헷갈려요. 서로가 서로를 읽고 있는데 아무도 먼저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관계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3번 분들을 조금 어려운 사람으로도 봅니다. 귀부인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예의 있게 대해도 속마음은 쉽게 내주지 않는 사람, 아무에게나 깊은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 상대가 보기에는 3번 분들이 가볍게 다가갈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호감이 있어도 쉽게 장난만 치고 끝내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진지하게 다가가자니 3번 분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조심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먼저 확실한 말을 못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그림을 굉장히 싫어해요. 3번 분들은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냐? 저는 궁금한 사람이라는 말이 먼저 떠올라요. 마음이 자꾸 가는데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 가까워지고 싶은데 쉽지 않은 사람. 그래서 상대는 3번 분들에게 끌리면서도 혼자 계산을 많이 합니다. 사냥꾼들이 뒤쪽에 있죠. 이건 상대가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풀 수 있을지 살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냥꾼들이 있다고 해서 상대가 바로 행동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타이밍을 보는 쪽입니다. 어디로 움직이면 되는지 3번 분들이 반응할지 주변 상황은 괜찮을지 계산하고 있어요. 행동 지침 쪽에는 물동이가 나왔습니다. 3번 분들에게는 시야를 넓히라는 조언이 강합니다. 이 관계를 상대의 연락 하나,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만 보면 너무 흔들립니다. 물동이는 더 큰 시야로 사람을 보라는 쪽이에요. 상대가 오늘 다정했는지보다 전체적으로 3번 분들을 존중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연락이 왔는지보다 그 연락이 관계를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지 보셔야 하고요.
상대가 질투를 유발하거나 애매한 말만 반복한다면 그건 호감이 있어도 3번 분들 마음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6월에는 작은 신호에 취하기보다 큰 흐름을 보셔야 해요. 그리고 외부 변수로 사냥꾼들이 나왔으니 이 관계는 누군가의 움직임이나 선택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애매할 수 있어요. 다만 3번 분들이 먼저 모든 걸 끌고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눈치만 보는 관계라면 가벼운 질문 하나 정도는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요즘 좀 달라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우리 대화가 편해서 좋다. 이런 식으로 부담 없는 말부터 여는 게 좋습니다. 단번에 너 나 좋아해? 이렇게 몰아붙이면 상대가 도깨비처럼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압박을 느끼면 더 장난처럼 돌리거나 숨을 수 있습니다. 결실 쪽에는 꿩 사냥이 나왔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드러날 수 있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3번 분들 관계는 6월 내내 끝없이 애매하기만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 하나가 생기면서 상대 마음이나 관계 방향이 조금 더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대가 질투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갑자기 더 적극적으로 연락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3번 분들이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하고 판단하게 되는 장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꿩 사냥은 결과를 확인하는 카드처럼 들어와서 3번 분들이 계속 막연하게만 기다리지는 않게 해줍니다. 마지막 수호 실력 메시지로 동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3번 분들은 이 관계를 너무 깊게 해석하다가 본인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자는 조금 가볍게, 조금 순수하게 너무 계산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믿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상대의 모든 행동을 밤새 분석하고 말투 하나를 붙잡고 온라인 접속 시간까지 의미를 두면 3번 분들만 지칩니다. 6월에는 관계를 보되 내 마음을 너무 소모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정리해보면요. 상대는 3번 분들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감이 아주 안정적이고 성숙하게 표현되는 건 아직 부족해 보여요. 상대가 마음을 숨기거나 주변 분위기를 살피거나 장난처럼 돌려 말할 수 있습니다. 썸이라면 신호는 있지만 확정은 느리고요. 재회라면 미련은 있지만 오해와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다. 뉴페라면 매력적인 사람은 들어올 수 있지만 처음부터 신뢰를 다 주기보다 천천히 확인해야 합니다. 3번 분들은 이 흐름 안에서 상대 마음을 맞추려고 애쓰기보다 상대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3번 분들께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6월에는 상대에게서 오는 신호를 적어보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감정이 섞여서 너무 커집니다. 연락을 했는지, 약속을 잡았는지, 나를 배려했는지, 말만 하고 행동은 없었는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적어보면 답이 더 잘 보여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 말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엽전 3번 카드가 있어서 소문이나 타인의 말이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다는 말보다 3번 분들이 직접 보고 느낀 상대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조금 움직이고 싶다면 가볍고 편한 대화를 먼저 열어보세요. 부담 없는 안부, 일상 이야기, 서로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주제가 좋습니다. 이 관계는 너무 무겁게 들어가면 상대가 숨어버릴 수 있어요. 대신 대화가 이어질 때 상대가 얼마나 진심 있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장난만 치고 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서툴러도 조금씩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3번 분들이 먼저 문을 살짝 여는 건 괜찮지만 그 문 안으로 들어오는 건 상대의 몫입니다. 3번 분들이 대신 걸어 들어가 주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3번 분들의 6월 붉은 실은 분명한 끌림은 있지만 아직 안개가 조금 있습니다. 짝사랑처럼 한쪽 마음이 더 커 보일 수 있고 귀부인처럼 속마음은 숨겨져 있고 도깨비처럼 상황은 변덕스럽습니다. 엽전 3번 카드처럼 주변 말이나 눈치도 끼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물동이는 더 크게 보라고 하고 사냥꾼들은 움직임을 준비하라고 하며 꿩 사냥은 곧 확인되는 장면이 있을 거라고 보여줍니다. 마지막 동자는 너무 무겁게만 보지 말고 마음을 조금 가볍게 다루라고 말해주는 것 같네요. 3번 분들, 6월에는 상대가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를 헷갈리게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서툴러도 가까워지려는 사람인지 보셔야 합니다.
헷갈림 자체가 사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툰 사람에게도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빨리 포기하지도 말고 너무 깊게 빠져서 혼자 아프지도 마세요. 3번 분들의 붉은 실은 아직 풀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실을 당길 때는 감정보다 현실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3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내주세요. 3번 분들의 6월 인연길이 애매한 신호에 지치지 않고 진짜 마음을 알아보는 쪽으로 선명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번 분들과 6월의 붉은 실로 연결된 인연, 상대 쪽 마음부터 천천히 볼게요. 4번 분들 카드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맨 앞에 파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이미 한번 금이 갔거나 마음속으로 여기까지인가 하고 생각했던 흐름이 있습니다. 꼭 실제로 헤어진 분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썸이었는데 갑자기 멀어졌거나 연락이 끊겼거나 서로 마음은 있었지만 상황 때문에 더 이어지지 못한 관계도 들어옵니다. 4번 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그때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장면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옆에는 난파선이 나왔습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꽤 지쳤다는 뜻으로 보여요. 4번 분들이 그 인연을 붙잡으려고 노력했거나 적어도 마음 안에서는 여러 번 버텼던 모습입니다. 상대도 편안하지만은 않았어요. 두 분 사이가 단순히 싫어져서 멀어진 게 아니라 감정이 쌓이고 상황이 밀려오면서 더 이상 예전처럼 나아가기 어려웠던 흐름이 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냐를 따지기 전에 관계 자체가 많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이 사람을 떠올리면 그리움만 있는 게 아니라 피로감도 같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데 다시 겪기는 무섭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허전한데 돌아가자니 자신이 없는 마음이죠. 현재 자리에는 삼도천이 보입니다. 여기서 4번 분들 관계는 지금 잠시 멈춰 있는 상태로 읽혀요. 뭔가를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흐름이 건너가는 중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사람이 애써 움직이려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연락을 해도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기다려도 답이 늦고 내 마음도 딱 잘라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은 6월 초반에 내가 뭘 해야 하지? 보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지를 더 느끼실 수 있어요. 답답하죠. 그런데 이 멈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무너진 배에서 바로 뛰어내리면 다칠 수 있잖아요. 잠깐 숨 고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숨은 원인으로 명부판관이 나왔습니다. 이건 관계 안에 판단받아야 할 문제가 있었다는 쪽입니다. 그냥 감정만으로 다시 붙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떤 부분은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되는지 분명히 봐야 하는 인연이에요. 4번 분들이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아직 생각하더라도 머리로는 이미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된다. 다시 만나도 똑같으면 나는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이요. 명부판관은 감정에 끌려서 흐리게 보지 말고 사실을 보라고 말하는 카드처럼 들어옵니다.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상대가 완전히 마음을 닫았다기보다는 지금 이 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보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상대도 4번 분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리움 하나만으로 바로 움직이기에는 두 분 사이에 남은 무게가 큽니다. 난파선이 있으니까요. 상대가 먼저 연락하고 싶다가도 다시 시작하면 해결될까? 또 같은 문제로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오더라도 아주 조심스럽거나 반대로 아무렇지 않은 척 가볍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깊은 이야기를 피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썸이었거나 애매하게 끊긴 분들은요. 이 사람은 4번 분들과의 흐름을 완전히 가볍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현실 문제, 거리감, 타이밍 혹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파경과 삼도천이 같이 있으면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건너가지 못한 관계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4번 분들이 분명히 분위기는 있었는데 왜 갑자기 멀어졌지? 하고 느끼셨다면 그건 4번 분들 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제대로 놓일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뉴페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4번분들 쪽은 새 인연이 들어오기 전에 과거의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마음 안에 아직 파경의 흔적이 남아 있으면 새 사람이 와도 자꾸 조심하게 됩니다. 누가 다정하게 다가와도 이 사람도 결국 떠나지 않을까 하고 먼저 의심하거나 좋은 사람 앞에서도 괜히 마음을 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6월의 새 인연운은 완전히 막힌 건 아니지만 그냥 새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 안에 오래된 관계 방식을 정리하는 게 먼저로 보입니다. 그럼 상대가 4번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상대는 4번분들을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좋았던 기억이 있더라도 4번분들 앞에서는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명부판관이 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도 내가 잘못한 게 있었나? 이 관계에서 내가 너무 무책임했나? 같은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바로 인정하는 사람인지는 별개예요.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어도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겠죠. 미안하다고 말하면 본인이 완전히 틀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피할 수 있어요. 4번분들은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냐? 저는 여기서 끝났다고 말했지만 쉽게 끝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파경이 나왔다고 해서 감정이 모두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끊어졌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멀어지고 나서야 빈자리가 보이는 사람, 다시 돌아가기에는 두렵지만 완전히 있기에는 걸리는 사람, 상대에게 4번분들이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다만 이 감정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삼도천처럼 아직 건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뒤쪽으로 넘어가면 폭포 수련이 나왔습니다. 여기부터는 4번분들께 주는 조언이 아주 선명합니다. 이 관계는 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폭포 수련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4번분들에게 필요한 건 상대를 당장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다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을 중심입니다. 보고 싶다고 바로 연락하고 답이 없다고 무너지고 작은 반응 하나에 다시 모든 기대를 거는 방식은 4번분들을 더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6월에는 감정이 올라와도 한번 멈추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부 변수로 길 떠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건 실제 이동, 환경 변화, 거리감 또는 누군가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흐름을 말합니다. 상대가 자기 삶의 문제로 바쁘거나 물리적으로 멀어졌거나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과정일 수 있어요. 4번분들 쪽에서도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선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카드가 제자리에서 계속 기다리지 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상대가 돌아올지 말지만 바라보는 사이에 4번분들 삶이 멈추면 안 됩니다. 길은 상대에게만 열리는 게 아니라 4번분들 앞에도 열립니다. 결실 자리에는 금의 환향이 있습니다. 이게 참 다행스러워요. 앞쪽은 무겁지만 끝이 무너지는 카드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금이환영은 4번분들이 결국 본인 가치를 되찾는 흐름입니다. 재회가 되든 안 되든 4번분들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다시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에게서 뒤늦은 인정이나 연락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새 인연이나 새로운 생활 속에서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카드가 있으니 4번분들은 이번 관계 때문에 계속 낮아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수호 실력 메시지로 남산신이 나왔습니다. 남산신은 조용히 해결을 도와주는 흐름으로 읽습니다. 큰 소리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이 조금씩 정리되고 도움되는 사람이나 조언이 들어오고 현실적으로 길이 보이는 쪽이에요. 그래서 4번분들은 6월에 혼자만 끙끙 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마음을 조금 나눠도 좋고 본인을 객관적으로 봐주는 조언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말하지는 마세요. 명부판관과 남산신이 같이 있으니 말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번분들 마음을 가볍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리해보면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 상태 그대로 돌아가는 재회는 좋지 않습니다. 다시 이어지려면 상대의 책임 있는 태도, 4번분들의 분명한 기준, 그리고 반복하지 않겠다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썸이나 애매한 관계였던 분들은 상대가 완전히 무심했다기보다 상황과 마음의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4번 분들이 그 애매함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손해가 큽니다. 뉴페를 원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파경을 마음에서 조금 내려놓을수록 새 길이 보입니다. 4번 분들께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먼저 그 사람과 다시 이어진다면 절대 반복하고 싶지 않은 장면을 적어보세요. 기다림인지 무시당하는 느낌인지 말없이 멀어지는 방식인지 불안하게 만드는 연락 패턴인지요. 그걸 알아야 다시 연락이 와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에게 묻고 싶은 질문도 정리해 보세요. 왜 그랬어? 처럼 감정이 터지는 말보다 다시 대화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확인하고 싶다는 식으로요. 질문이 정리되면 마음도 덜 휘둘립니다. 마지막으로 6월에는 4번 분들 생활을 다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길 떠나는 사람이 있으니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게 좋아요. 늘 가던 길 말고 다른 길로 걸어보기, 미뤄둔 약속 하나 잡기, 새로운 공간에 가보기, 이런 작은 변화가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한 곳에만 묶이면 생각도 계속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밤늦게 그 사람 생각이 너무 커질 때는 바로 연락하지 마세요. 다음날 낮에도 같은 마음인지 확인하고 움직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4번 분들,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돌아오느냐 보다 돌아왔을 때 내가 나를 잃지 않느냐입니다. 상대가 그리워할 수 있고 연락이 닿을 수도 있고 다시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4번 분들이 예전처럼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파경의 장면이 반복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이번에 기준을 세우면 재회가 되더라도 더 나은 방식으로 갈 수 있고 재회가 아니더라도 4번 분들은 훨씬 단단한 상태로 새 인연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4번 분들의 6월 붉은 실은 끝과 시작이 같이 있습니다. 파경처럼 한번 깨진 흐름이 있고 난파선처럼 지쳤던 시간이 있으며 삼도천처럼 아직 건너는 중인 마음이 있습니다. 명부판관은 냉정하게 보라고 하고 폭포 수련은 마음을 단단히 하라고 말합니다. 길 떠나는 사람은 멈추지 말라고 보여주고 금이환양은 결국 4번 분들이 본인 가치를 되찾는다고 알려줍니다. 마지막 남산시는 조용하지만 현실적인 도움과 회복을 비춰주고 있네요. 4번 분들, 6월에는 지난 인연 때문에 본인을 작게 만들지 마세요. 그 사람이 돌아오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든 4번 분들이 먼저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사랑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4번 분들이 상처를 감추고 웃는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존중받는 방식으로 와야 해요. 기다릴 수는 있지만 매달리지는 마시고 그리울 수는 있지만 나를 잃지는 마세요. 그게 이번 카드가 주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4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보내주세요. 4번 분들의 6월 인연길이 지난 상처에 묶이지 않고 더 단단하고 편안한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